그런데 문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든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든 병원 처방약, 스프레이, 코세척 등이 안 통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더 나아가서는 천식과 피부와도 관련이 있는 비염. 정말 괴롭죠? 어떤 분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괴로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비염 증상이 나타난다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이 가득한 비염을 다루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염을 관리할 때 이 코만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비염으로 약을 구매하시러 오시거나 상담을 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렸을 적부터 징하게 비염을 앓아와서 진절머리가 나 있는 경우랑 비교적 최근에 본인이 비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죠. 첫 번째 분들과는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렸을 적부터 안 해본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면역력에 좋다는 영양제, 한의원, 한약, 수술, 시술 했는데도 계속 비염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가 많죠. 몇 년 전 또는 몇 달 전부터 없던 비염이 생기신 분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내가 이럴 리 없는데 비염이 없었는데 병원에서는 비염이라고 하네 라는 반응을 보이시죠.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매운 것을 먹거나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콧물이 나시는 분들은 이것이 비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각각의 경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곳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비염을 대하는 자세부터 갖추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비염이라는 것은요, 달고 산다는 표현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딱 떨어뜨린다는 마음가짐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은 부모님에게서 체질적으로 물려받는 부분도 있고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내가 어떤 반복적인 자세로 생활하는지와도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염을 유발하는 환경 또는 그런 요소가 내 주위에 있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염은 관리를 한다는 개념, 큐어가 아닌 케어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비염을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기 전에 다음과 같이 큰 틀을 잡고 들어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비염은 외부 환경에 나의 몸이 반응하는 것인데 특히 코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라고 잡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비염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실 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몸은, 내 코는 어떻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 라는 의문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때 기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꼬리에 무는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나의 몸의 반응?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번 영상 면역력에 대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개념을 만든 상태에서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구분해 볼게요. 말 그대로 알레르기성 비염은 내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 외부 원인이 알레르기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물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지는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병원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무엇일까요? 알레르기 물질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인한 비염을 말하겠죠. 찬 공기, 음식의 냄새, 매운 음식의 섭취 등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앞에서 우리가 개념을 잡은 대로 이런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리 코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의 종류마다 구체적으로 동원되는 물질과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에서는 면역세포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고, 비알레르기성 비염에서는 신경반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분비물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환경과 물질이 우리 몸에 해롭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채기로 떨쳐내려고 하고 콧물로 흘려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알레르기 물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코를 자극하는 물질들은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반사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 공기 또는 건조한 공기가 들어올 때는 이 공기를 데우거나 적당히 습기를 머금게 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 물질로부터 또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몇 번 콧물 흘리고 재채기하고 끝나면 좋은데 줄줄 흐르고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그것이 지속이 되니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증상의 강도를 완화하고 증상의 빈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비염을 알레르기성이냐 아니냐로 나누었잖아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생각보다 방법이 명확합니다. 알레르기 검사 또는 경험적으로 알게 된 알레르기 물질을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한 물질들을 피하지 못했을 때는 알레르기 물질이 일으키는 면역 반응을 줄여주고 이미 많이 분출된 물질들을 줄여주는 쪽으로 약을 쓰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억제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등이 있고, 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코세척, 건조함을 막는 비강 스프레이, 코막힘을 뚫어주는 비강 스프레이 등도 쓰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든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든 이런 방법, 병원 처방약, 스프레이, 코세척 등이 안 통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아까 비염의 반응으로 무엇이 늘어난다고 했죠? 혈관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는, 늘어나는 이유는 외부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코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작업들이 다 끝나고 나면 혈관이 원래대로 돌아와야겠죠. 그리고 몰렸던 체액들이 원래대로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알레르기 물질들을 면역세포가 처리할 때 단백질 찌꺼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독하고 제거가 되는 신체적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비염의 증세가 호전되기 어렵습니다. 몰렸던 체액들이 다시 잘 회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배수로 역할을 하는 림프 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체액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게 하는 체액의 산염기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찌꺼기를 해독하는 간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독소를 배출하는 신장, 그리고 위장관의 기능도 제대로 잘 돌아가야겠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떠다니고 있는 독소의 총량도 줄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지러우시죠? 이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몸속에 떠다니는 독소의 총량을 줄여라. 소화불량으로부터 시작되는 위장관의 불편함, 그로 인해 생기는 독소부터 줄여야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된 물질들은 다 독소입니다. 그것이 소장에도 끼이고 대장에도 끼이면서 환경이 나빠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불량한 음식을 먹거나 찬 음식, 날 음식,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본인이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음식을 먹는 것부터가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것들이 위장관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간에도 어마어마한 부담을 줍니다. 장에서 간으로 이어지는 정맥이 있는 것이 그 이유죠. 간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을 해독하는 곳인데, 이렇게 간이 부담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됩니다. 코에서도 외부 환경 변화나 알레르기 물질에 과민하게 대응하게 되고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 그것이 비염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수로를 잘 확보해라. 아까 코로 몰렸던 체액들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면 림프 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림프 순환을 잘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바로 여러분의 목과 어깨의 바른 위치입니다. 목과 어깨가 바른 위치에 있어야 배수로가 잘 열려서 각종 체액이 원래 자리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숙여진 거북목이나 너무 목이 긴장되어 있는 일자목 또는 어깨가 말려 있다면 배수로가 눌려서 찌그러진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끝에서 작업을 끝낸 이물질을 잡아먹은 체액들이 해독과 배출을 위해 다른 신체 기관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겠죠.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염증 물질들이 계속 코끝에 쌓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염증 물질들이 원활히 잘 제거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비염 증상이 잘 호전이 되지 않고 사소한 자극에도 비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잦은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끔 눈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 눈이 건조하거나 귀가 가끔 먹먹해지시는 분들, 평상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념해 주세요. 이런 분들의 비염은 먹는 약, 스프레이만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때요? 비염이라고 코만 보면 안 되겠죠? 먹는 음식을 잘 조절해서 장에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간이 독소를 해독할 때 부담을 줄여주고 목과 어깨 관리를 잘 해서 몸에 들어온 이물질들이 잘 배출이 되게 해주시면 비염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약속.